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색칠하는 방법의 수와 교란 수열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순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도형에 색칠하는 경우 그 색칠하는 순서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가로로 이제 표시를 좀 하고, 그 밑에 보시면 그 1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접하는 영역의 개수가 가장 많은 영역을 먼저 칠한다.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밑줄을 한번 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선 지금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A부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A와 E, A와 D가 같은 색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B가 어떻게 칠해지는 색의 가지수가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의 요령은 뭐냐면,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가장 많은 영역부터 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부터 칠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A, B, C 그 다음에 E 순으로 이제 칠을 해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접하는 게 가장 많은 것부터 칠을 하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그냥 순서대로 A부터 그냥 칠을 한다라고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A, B, C, D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칠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A부터 칠을 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 C라고 하는 것은 A랑 인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인접하지 않으니까 A와 C는 어떻게 서로 색깔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A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C가 되는 부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물론 A를 기준으로 해서 E를 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A랑 E를 먼저 칠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B, C, D라고 하는 게 A랑 E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또 가짓수로 계속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와 C가 같은 색.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C가 같은 색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5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칠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C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자, 이 녀석은 총 몇 가지입니까? 5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는 색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중에서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번을 칠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와 C에 1번 칠을 했다고 가정.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B에 칠할 수 있는 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A와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에 칠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다음 순서로 B는 4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B에 2번 색을 색칠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잘못했죠? 이게 1번으로 가야겠죠? 같은 색. 그래서 이 녀석은 2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E라던가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우선은 이 D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D에는
뭐가 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D에는 1과 2의 색깔을 제외한 세 가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에는 세 가지. 그리고 이 D에는 3번이 칠해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3번. 그러면 2에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C랑 그 다음에 D에 칠해져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에는 C와 D의 색을 제외.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짓수로 치면은 지금 보시면 5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까? 아, 이가 아니죠. 이게 4라고 해야겠죠. 이 2를 잘못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20가지에다가 180가지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A와 C가 다른 색. 자, 그러면 A에는 1번 색, C에는 2번 색이 색칠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1, 그 다음에 여기 2. 그러면 B에는 1번과 2번 색깔을 칠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세 가지가 오겠죠. 그리고 B에 3번 색이 칠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D는 1번, 2번, 3번이 어떻게 해요? 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D에는 4번, 5번이 칠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D에 예를 들어서 4번 색이 칠해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에는 또 뭐가 올 수가 있는 거죠? 2에는 역시나 C와 D에 칠해져 있는 2와 4번 색을 칠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세 가지가 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를 제가 안 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녀석 A에는 1번, 2번이라고 했는데 A에 올 수 있는 가짓수는 우선 5가지. C에 올 수 있는 것은 A에 칠해져 있는 걸 칠할 수 없으니까 4가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4에다가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4, 5, 20 그리고 3, 3, 5, 9, 2, 18이니까 18 곱하기 20을 하게 되면은 360. 자, 그래서 180과 360을 서로 더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540이 답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이 풀어놓은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결국에 인접하는 색이 뭐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차라리 인접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확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접하는 게 가장 많은 게 D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D부터 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D에는 총 몇 가지가 올 수 있습니까? 5가지가 올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가지. 됐죠? 자, 1번 색을 칠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A, B, C 이 순으로 그냥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A 같은 경우에는 4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1번을 칠했다고 가정, 여기에서는 2번을 칠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과 2번에 인접한 건 절대 올 수가 없으니까 3가지. 그래서 여기는 3번을 칠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3번.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1과 3을 제외한 나머지죠. 그러니까 역시나 3가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2번을 칠을 했다? 그러면 2라고 하는 것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C에는 2번이 칠해져 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제외한 3가지입니다. 또 역시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녀석들을 모두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된다.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540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깔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까 생각했었던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A와 C가 같은 경우, A와 C가 다른 경우, 이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만일에 인접하는 순서대로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번엔 D가 5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D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1번을 칠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B나 아니면 C를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뭐 B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2번이 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가 아니죠. 4가지고 B에 2번 색깔이 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C도 한번 해볼까요? C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에 그러니까 D와 B에 칠해져 있는 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에는 3가지. 그래서 3번이 칠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D는 했죠.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 2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3가지.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인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칠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냥 생각을 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C와 D에 칠해져 있는 1번과 3번이라고 하는 색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그러니까 5 곱하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이 있는데 5개의 색으로 칠을 한대요. 자, 그랬을 때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또 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가장 인접하는 게 많은 게 어디입니까? B죠? 자, 인접하는 변의 수가 가장 많은 영역. 얘를 먼저 선정합니다. 그러면 B입니다. 자, 그러면 B부터 칠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가지가 오겠죠? 자, 1번 색을 칠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 색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한번 해볼까요? A를 한번 해볼까요? A는 4가지가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1번, 여기에는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에 2번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로 가볼게요. C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번과 그 다음에 C라고 하지 말고 그냥 D라고 할까요? 그냥 편하게 D. 그러면 D라고 하게 되면은 1번과 2번은 칠을 할 수가 없으니까 3가지죠. 3번을 칠했다고 그냥 또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C는요? C는 1번과 3번을 제외한 역시나 3가지. 그 다음에 2는 어떻게 될까요? 2는요, 지금 보시면 여기 C랑 인접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1번을 제외한 4가지가 되겠죠. 이거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곱하기 4.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하게 되면 20에다가 3, 3은 9고 4를 곱하는데 4, 2, 8이니까 80에다가 720까지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만일에 B의 5가지, 그 다음에 A의 4가지, 그러면 이거를 좀 지워봅시다. 그리고 1번과 2번을 그대로 칠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번엔 또 인접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C를 먼저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1번을 제외한
4가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D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C에는 예를 들어서 3번이 칠해졌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D에는 2번과 3번 그리고 1번을 제외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2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2는 어떻게 되죠? 2는 여기에서 1번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4, 5, 20 그리고 4, 2, 8 그리고 160입니다. 그리고 4를 곱하면 540이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아까 이거 풀이를 하면서 어디서 좀 머뭇거렸냐면 여기를 먼저 제가 접근을 하려다가 급선회를 해서 D부터 칠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만일에 C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번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를 칠하는 건 좋은데 이 4가지 중에서 A와 C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D의 가지수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정확한 풀이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거를 좀 지우고 자, 이 상태로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C로 접근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C에는 총 4가지가 올 수는 있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경우가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A와 C가 같은 경우 두 번째 니은은 A와 C가 다른 경우예요. 만일에 A와 C가 서로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에는 2번이 있으니까 2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와 C가 같은 경우에는 C에 칠해져 있는 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외를 시켜버리면 되고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D에 갈 수 있는 가지수는 1번과 2번을 제외한 3가지 됐죠? 그럼 여기 3번 그리고 2에는 4가지가 온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A와 C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까 했었던 거랑 동일한 거죠. 이때는. 자, 그러면 이때에는 C가 갈 수 있는 가지수는 A와 서로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B랑도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3가지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여기에다 3번.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A, B, C와 서로 또 달라져야 되니까 이때는 2가지. 그리고 여기 2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이렇게 와요. 그러면 5 곱하기 4로 갔다가 곱하기 기억과 니은은 서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그렇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합의 법칙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경우에는 3 곱하기 4가 될 것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12가지 그리고 여기 24가지 그러니까 서로 더하게 되면 36가지가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이니까 결국에는 얘랑 곱하게 되면 720가지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첫 시작은 어떻게 해요? 가장 변의 수가 가장 많은 것, 인접하는 게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5가지 색을 또 칠한다라고 했고 같은 색은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는요 서로 다른 색으로 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을 한다. 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역시나 A부터 기준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면 A는 5가지. 그래서 1번을 칠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부터 한번 가볼까요? B는 몇 가지입니까? 4가지가 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2번을 칠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C의 입장에서는 1번과 2번이 제외한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3가지가 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3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러니까 D를 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D 같은 경우에 D부터는 A와 D가 같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아니죠. B와 D가 같은 경우, 그리고 B와 D가 다른 경우.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어떻게 이 D라고 하는 것에 이 경우나 어떤 색을 칠을 하든 간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중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즉 3가지에 대해서 어떤 걸 칠을 해도 요 경우 2가지를 모두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의사항이라기보다도 굳이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D에는 3가지. 그리고 2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3가지.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540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도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지금 색깔을 3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인접한 영역은 서로 어떻게 해요? 다른 색을 칠하여 구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인접한 게 많은 게 어디입니까? 이 삼각형이죠.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씁시다. A, B, C, D, E라고 이렇게 쓸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생각을 해야 될 게 B라고 하는 것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가 우선 올 겁니다. 그래서 1번 색을 칠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확실한 건 뭐냐면 A라고 하는 것에는 2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쵸? 인접한 게 B랑만 인접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뭐 A에는 뭐 2번 색이 색칠되어 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여기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CDE를 칠을 해야 되는데, 자, C를 먼저 칠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C. 자, 그런데 이 C에는 지금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2가지가 온다라고 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2가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C에 해당이 되는데 2랑은 인접을 하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를 먼저 생각할게요. 그러면 C, E가 서로 같은 경우, 그리고 C, E가 다른 경우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C랑 E가 서로 같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그냥 E에는 그냥 한 가지가 오겠죠? 그리고 C랑 E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C에는 제가 2번 색깔이 칠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제외한 3번이 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2가 한 가지입니다. 역시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D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D는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우선은 요 경우에서는 C와 E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가 동일하게 2번이 칠해졌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는 그냥 두 가지가 오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C와 E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D는 천상 어떻게 한 가지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두 사건은 서로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합의 법칙을 따르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얘는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아니,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세 가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3, 3은 9에다가 9, 2, 18이니까 결국에는 총 36가지가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의사항이 요 녀석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가장 인접한 게 많은 것부터 시작을 하되 지금 요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지금처럼 C 부분과 그 다음에 E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인접하지 않은 두 영역은 같은 색 또는 다른 색으로 구분하여 경우를 나눈다. 자, 이렇게 네,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란 수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A의 물건은 스몰 a, B의 물건은 스몰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네들은 막 섞었어요. 그랬을 때 A는 자기 자신의 물건을 찾으면 안 되고요. B는 자기 자신의 B라고 하는 스몰 b의 물건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경우는 A, B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A는 당연히 스몰 b, B는 스몰 a를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게 여기서 뭐가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A, B, C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스몰 a, 스몰 b, 스몰 c의 물건이 각각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자기 자신의 물건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은 A, B, C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적고 여기에 B, A, B, C, A 됐습니까? 그 다음에 C, A, B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 B, C, D가 되는 경우가 되어버리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얘보다는 훨씬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뭐 수영도를 그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이거 1, 2, 3, 4를 일렬로 나열을 했을 때 A의 i가 i랑 서로 달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A의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번호와 숫자 자체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9가지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직접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연수 그러니까 A1, A2, A3, A4 자, 얘를 일렬로 늘어놓은 네 자리 자연수 A1, A2, A3, A4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가장 쉬운 게 2가 온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1이 오면 되겠죠. 그리고 자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얘는 4가 오고 얘는 3이 오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만일에 여기에 3이 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옵니까? 4가 오면 돼요. 역시나. 여기는 1이 오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경우에서 얘랑 얘를 그냥 서로 순서를 바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만일에 여기가 4가 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보는 바와 같이 이쪽은 1이 오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3이 오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3은 3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일에 A1이 3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도 세 가지로 나눠 볼 건데 자, 우선 순서 있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엔 또 뭐가 옵니까? 4가 오고 여기에 2가 오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여기 3이니까 이번엔 A2에는 1이 아니라 이번에는 4가 이렇게 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1,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니죠. 3이 아니라 2가 와야겠죠. 2.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1과 4의 자리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이 왔고 여기 1이 왔고 여기 4가 왔는데 2가 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과 2를 서로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서 2고 여기가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A1이 4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경우는 뭐 동일해지겠죠. 1, 2, 3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에서 두 가지로 뻗어 나가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2가 오거나 그리고 여기 1이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세 가지.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모두 더하게 되면 9개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교랑 수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과 같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총 n명의 소방관이 있대요. 그리고 사이렌이 울렸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모자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n명이라고 했으니까 A1 쭉 가서 A2 쭉 나열이 돼서 n명이라고 했으니까 A의 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의 i가 i인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가 첫 번째 그러니까 i번째의 소방관의 i 그러니까 얘가 모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모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2가 뭐 예를 들어서 2다라고 하게 된다면 두 번째 소방관의 모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AI가 I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A1이 두 번째 소방관의 모자를 가져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소방관은 첫 번째 소방관의 모자를 가져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모자를 이미 가져가질 않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몇 명이 남아있는 거죠? 결국에는 n-2명이 남아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때의 그 n개에 대해서 이 가지수를 f의 n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얘는 그냥 어떻게 돼요? f의 n-2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A1이 2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방관의 모자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A2가 1번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나머지 지금 어떻게 됩니까? n-1명이 있는데 이 n-1명은 자기 자신의 모자를 가져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 규칙을 그대로 따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f의 n-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더하게 되면 f의 n-1 더하기 f의 n-2가 되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의 가지수가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서로 더한 거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A1이 2를 가져갔다라고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러면 A1의 입장에서 결국엔 첫 번째 소방관의 입장에서 결국엔 가져갈 수 있는 모자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n-1개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n-1 곱하기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결국에 f의 n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걸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자, 얘를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5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개의 자리.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f의 5는 자, 우선 n-1입니다. 그러니까 4가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f의 4 플러스 f의 3.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f의 n이라고 하는 게 n-1에다가 곱하기 f의 n-1 더하기 f의 n-2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의 4와 f의 3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순서대로 또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f의 3, 얘는 2 곱하기 f의 2 더하기 f의 1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f의 1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한 명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한 가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두 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f의 4라고 하는 거. 아까 9가지가 나왔었는데 3 곱하기 그 다음에 f의 3 더하기 f의 2가 돼요. 됐죠? 근데 f의 3은 아까 두 가지. 그리고 얘는 뭐 어떻게 되죠? 한 가지만 나오게 되겠죠? 두 명이니까. 서로 어떻게 맞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9가지. 자, 그러니까 여기가 9고요.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4 곱하기 11이 되어서 44가 답이 됩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쭉쭉 가서 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 4명의 학생이 각각 각각의 자신의 물건 스몰 A, B, C, D를 내려놓는다라고 했고요. 4명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공식 자체를 내가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수용도를 그냥 그려가지고 직접 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제가 공식을 활용해서 f의 4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f의 4는 3 곱하기 f의 어떻게 해요? 3 더하기 f의 2.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에서 하나 빼서 2. 그죠? 4에서 하나 빼서 3.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는 아까 두 가지, 얘는 한 가지, 그러니까 총 9가지. 끝.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자, 얘는요, 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인수를 곱을 했는데 0이 아니라는 것은 A1이 1이 아니고, A2도 2가 되면 안 되고, A3도 3이 되면 안 되고, A4도 4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A5도 5가 되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f의 5의 값을 구하면 된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이 말은 즉슨 4 곱하기 f의 4에다가 플러스 f의 3.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f의 4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f의 3 더하기 f의 2.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아까 얘는 두 가지, 얘는 한 가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9가지, 여기 9가지, 얘 아까 두 가지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44가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비슷한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면이 막혀 있는 주차장에 A, B, C, D 네 대의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대요. 자, 주차된 네 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에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고요. 자, 모든 차량의 주차구역 내에는 직진만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얘는요, 그 교란 수열이 아닙니다. 우선. 자,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면 우선은 뭐부터 출발을 하면 됩니까? 제일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게 A나 B 둘 중 하나죠. 그래서 A부터 빠져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B가 빠져나온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가 온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B가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러면 CD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둘 중 하나 여기에 D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빠져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일에 C가 먼저 빠져나온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의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B, 그 다음에 D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시면 B부터 먼저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도 당연히 세 가지가 나올 텐데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면 A, C, 그 다음에 D, A, 그 다음에 D, C, 그 다음에 D, A, C. 자,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순서가 이제 어느 정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게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6가지를 구할 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문자 AB를 중복을 허락하여 만든 6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를 지금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가봅시다. 얘는요, 우선은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한 데다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AB는 중복을 허락한다.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 거고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수용도를 뭐 그리는 것도 있고 뭐 두 가지 방식을 다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문자는 A가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A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문자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올 수 있습니까? B가 당연히 오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A끼리는 이웃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B가 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여기에 A가 올 수 있고, 여기에 B가 이렇게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B.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오겠죠. 여기에 B가 오거나 여기에 A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끼리만 이웃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이렇게 구하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만일에 여기에 B가 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역시나 얘는 A, B 이렇게 오고요. 얘는 B만 올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A, B.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 좀 보이시죠? A 뒤에는 무조건 B가 와야 돼요. 그렇죠? B 다음에는 A, B가 올 수 있어요. B 다음에 A, B가 올 수 있어요. A 다음엔 B가 와요. B 다음엔 A, B가 올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총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선 첫 문자는 A고 두 번째 문자는 B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4개의 문자를 이제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4개의 문자에서 A는 그러니까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A는 최대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4개의 문자열에서
A가 최대 2개까지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을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이웃을 하면 안 된대요. A끼리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A가 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A가 올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가 A가 올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A가 올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는 최대 2개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첫 번째, A가 2개. 됐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AB, 그 다음에 상당히 쉽죠. ABBA 그리고 BA.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A가 서로 이웃하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두 번째, A가 1개. 됐습니까? A가 1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는 A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BB. 근데 A가 갈 수 있는 가지수는 1가지, 2가지, 3가지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전체 가지수는 총 4가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경우와 A가 여기에 오는 경우, 여기에 오는 경우, 여기에 오는 경우 각각 1가지씩 그래서 총 4가지가 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면 BABB, BBAB, BBBA 자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A가 이번에는 0개 그러면 BBBB 그래서 1가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3가지 여기 4가지 여기 1가지 그래서 전체 총합은 뭐가 된다? 8가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가 있더라.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이 사실 교란 수열과 그 다음에 색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좀 뒀는데 나머지 문항은 잘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예,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